자, 그래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시 확대는 그렇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뭐 정시 확대 돼봤자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에 정시가 뭐 더 10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시가 100%가 될 수 있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체감이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전환됐다는데 이게 우리 아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실 거예요. 자, 초등학교 현재 4학년 때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일반고 원래 우리 2025년 3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이 라인을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이하부터는 이 라인을 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자율고라고 해서 자사고랑 자공고로 나눠지는데 이게 다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목고에서 외고와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데 어머 과고가 왜 빠졌어요? 라고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자, 이 이유가 제가 드린 그 자료에 원래 전체 폼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흔히 특목고라고 하면 이공계 라인으로는 영재학교와 과고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입 실적을 봤더니 공학 계열이 95%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인원이 거의 공대를 갔다라는 건데 우리 외고랑 국제고를 봤더니 학생들이 너희 어문 특성인데 어학 계열로 가지 않고 너희가 뭐 경영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학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학과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30%밖에 어학 계열로 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외고랑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기 시작합니다. 과고는 그러한 이유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고는 실제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자, 원래 이 정도로 갈 인원들이 지금 이때는 없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때는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갈 인원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 인원들이 어디로 빠질까요? 다 과고로 빠집니다. 그럼 다시 대학 입시에서 과고를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아마 초등학교 지금 4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간단하게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 옛날에 그 광고 중에 북치기 박치기 아시죠? 그것처럼 고교 학점제는 원하는 과목을 절대평가돼서 내가 성적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이번 정부가 고교 학점제를 교육에서는 큰 목표로 해가지고 그 정책을 짜고 있어요. 근데 고교 학점제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제도인 게 일단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아이는 마술에 되게 심취했어요. 중학생 때. 그럼 고등학생 때 마술 과목을 듣고 싶은데 마술을 가르칠 교사가 있을까요? 그러면 외부에서 마술 선생님을 데려와야 되는데 검증받은 마술 선생님이냐는 거죠. 거기에 그런 마술을 가르칠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원하는 과목을 맞춰주려면 학생들이 뭉쳐야 돼요. 그 학교들이 뭉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동패고, 운정고, 한빛고가 같은 학군으로 묶여서 뭉치는 겁니다. 그럼 거길 다니는 학생들이 서로 옮겨 다니는 건데 사실상 학생들이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더군다나 운정 같은 지역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학교들마다 거리가 좀 있어서 옮겨 다니기가 쉽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는 더 지켜봐야 될 정책 중에 한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거예요. 현행 교육이 현재 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어서 저 같은 입시 컨설턴트라는 사교육이 증가돼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말이 되니? 라는 게 현재 교육의 문제점으로 짚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 11월에 발표한 교육부 해결 방안은 고교 유형을 단순화시키자. 그리고 과고와 영재학교의 선발 방식을 개선하자. 제가 과고 영재학교 그리고 외고 국제고 현재 어떻게 입시가 치러지는지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선발 방식을 개선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학생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과목의 선택권을 확대를 시키고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 공간을 더 개혁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교육부의 발표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코멘트를 붙이자면 현재 정시 확대라는 말 있죠. 정시 확대와 고교 학점제 되게 상극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확대는 일괄적으로 학생들한테 동시에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쭉 나열해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건데 실제 이 교육부가 말한 학생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은 이 수능과는 상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시 확대라는 말 있죠. 아마 40% 정도까지 확대된다라고 업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40%보다 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형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말한 이 학생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은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전공과 얼마나 학생들이 전공에서 공부할 역량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 우리가 직접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근데 교육체계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줄어들지가 않겠죠. 아니면 다른 교과전형이라든지 다른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할 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와 수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요즘 많은데 이 부분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좀 이런 입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거 고교학점제라든지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반발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 이유가 아직 입시는 머니까. 근데 눈 깜빡하면 아 그때 이게 이런 의미였어? 다들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현재 2019년에 고3, 고2, 고1 입시가 다 달라요. 아마 이번에 초등학교 4학년 그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이번 연도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 이제 좀 주관적인 견해인데 이렇게 고교 유형이 단순화가 된다라고 하면 일반고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 세대 때 강남 8학군 있으셨죠. 그게 다시 생길 거예요. 지금 대치동 집값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학원들이 정시가 확대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학원들 사교육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잘 가르치는 쪽으로 학생들이 몰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마다 불균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특목고라든지 일반고 사이에 불균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역마다 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학종 준비 잘하는 학교는 분명히 급부상합니다. 예를 들면 사립고 같은 일반고로 모두가 전환이 되면 공립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돌아요. 그럼 학교 안에서의 문화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립은 학교 선생님들이 돌지 않습니다. 그럼 원래 학종을 잘했던 학교들 아니면 수능 공부에 특화된 학교들 그런 사립학교들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학교 따라서 이사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